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소장님께서 메리 메리츠 이렇게 외치셨던 예. 영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네네. 벌써 12월입니다. 12월 뉴욕 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미국 금리는 4.75% 수준입니다. 연준 위원들 금리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옳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말을 그대로 트럼프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뉴욕 증시가 화끈거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워낙 다른 스타일이고 지금 이 트럼프 내각 인선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고집스러울 정도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대사를 그냥 사돈을 임명해 버려요. 사돈 바로 쿠슈너의 아버지고 이방카 딸인 트럼프 당선인 딸인 이방카의 시아버지죠. 그럼 뭐 말하자면 뭐 나쁘게 표현을 하면 뭐 막 나간다 인선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란 머스크의 경우에도 지금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앞코너에서도 하스브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스브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가 또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요동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국장 또는 사학 투자를 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개념을 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한시라도 뉴스에서 손을 떼면은 눈을 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를 보면 뉴욕 증시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뭐 지난 연말에 메리 메리츠 했다고 하니까 이게 뉴욕 증시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뉴욕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궁금한데 올해 이미 2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확률이 계속된다. 뭐 계속되는 게 12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말에 한 6천 이상을 유지하고 내년에는 7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참 통탄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은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화면이 나왔으니까 바로 뭐 좀 소개를 해드리면 뉴욕 증시의 우상향하는 이 가파른 기울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30도 마찬가지고 또 S&P 500도 그렇고 주로 이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그렇고 어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다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막 쌍둥이처럼 새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 수밖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미국의 다른 지표들이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실업률도 높지가 않아요. 낮은 실업률. 이따가 또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에 가까운 성장률. 미국이 3%요? 우리 지금 내년 전망이 지금 1%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3%요? 역사적으로 흔치 않다. 고용도 잘 되고 있고 성장률도 좋다. 미국 경제의 전성기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 고용 지표가 이제 중요한데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만 뭐 이 부분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얼마나 올랐느냐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중앙은행의 인사들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이손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신중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파월 의장이 그래도 뭐 본인이 이제 트럼프 임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임기 남은 FBI 국장도 누구냐 하면 지금 현직이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잘라낸대. 왜? 자기에게 더 중성한 파텔이 있으니까 파텔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외교 전문가들 제가 많이 취재를 해봅니다만 트럼프 1기 때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코로나 국면이 있어서 그렇지 트럼프 그 당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죠. 그때는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임기 들어가지 않는데도 바이든 대통령 뉴스 보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트럼프 당선인 뉴스 보도 나오는 것은 그만큼 눈치 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자꾸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른바 파월 고집으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눈치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달렸는데 결국 대세는 신중한 쪽으로 넘어가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내년 7, 8월 되면요.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제 관세를 올리고 미국 내 유동성이 커지고 그러면 차라리 금리 올리자. 인플레 우려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는 더 이상 원칙상으로는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인선에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간의 수공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자국 내에서는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아주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최고종 거래일에 상승 그래프가 정말 그야말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었고요. 말 그대로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 증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 분위기를 이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도 좋느냐라는 질문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답을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률 역시 0.2%포인트 내려잡아서 1.9%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참 딱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산타랠리가 아니라 이 몬스터랠리.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좋아하는 게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산타랠리. 그레이트 산타랠리. 방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몬스터랠리.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걸 뭐 괴물투수, 류현진을 몬스터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오탄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오탄이 랠리가 되나요? S&P 500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새성덩이에요. 이게 퀀텀 점프 계속된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예요. 본인 일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기 때는 반드시 그걸 만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 정시는 계속 좋을 수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것이 고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때 상당히 고용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7만에서 한 1800명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집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 비농업, 농업 쪽은 제외하고요. 비농업이니까 이제 뭐 산업, 뭐 전자 이쪽이죠. 한 12,000명 늘어났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쇼크다. 이대로 안 된다 얘기인데 그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허리케인 영향, 그러니까 미국 산업 구조나 경기의 영향이라보다는 허리케인의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될 이런 주요 지표들을 보면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도 이제 발표될 텐데 대체로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미국은 좋다, 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국장이죠. 네. 우리 장입니다. 이게 글쎄 뭐 소폭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산타랠리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고 뭐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상황을 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유럽 정시, 심지어는 대만 정시, 일본 정시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주력 산업이 좀 부진한 게 있죠. 우리 주력 산업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반도체나 대내외적인 또 불확실성은 증가되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지 않는 듯하면서도 우리도 상당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산타랠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죠? 이제 오늘 이제 12월 새 장이 열리는데 그때도 직전 대비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지금 뭐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조금 V자 반등은 힘들지 않냐, 주력 산업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좀 틈새 시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일단은 수입이든 미국 내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 제가 근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쓸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품품 전략이다. 화장품과 그다음에 뭐 실리콘투나 뭐 등등 있겠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건이나 그다음에 또 식품, 특히 이제 삼양식품에 많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주목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틈새로 좀 하나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